간단하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정교한 메커니즘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정립되어진 기술이라든가 이론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또 굉장히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아이폰 4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자인이 단순하죠. 앞뒤 모양이 똑같고 그렇잖아요. 아무 장식이 없고 그렇게 완성된 이론이나 기술 제품의 경우는 대부분 상당히 단순한 모양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브젝트는 뭐냐니까 클래스와 이 클래스가 생성한 인스턴스를 합쳐서 둘 다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의 경우에는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그러고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자, 이 오브젝트가 뭐가 되느냐니까 이 오브젝트가 문장 내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S, V, C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거기서 S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오브젝트라는 거죠. 자, 오브젝트니까 뭐가 되겠어요? 클래스가 되거나 또는 인스턴스가 되거나. 자, V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V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 동사나 가져다 붙이면 안 되죠. 통닭이 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통닭은 맛있다. 뭐 통닭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지. 난다거나 통닭이 말을 한다거나 혹은 통닭이 걸어간다거나 뭐 배가 무척 고프다 보면 그런 상황이 뭐 닥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라고 하는 것이 아무 V나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클래스에 정의된 그죠? 클래스에 정의된 동사들만 해당 오브젝트와 결합되어서 문장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죠? 이 V가 어디 있는 V냐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가 클래스 A다. 가령 주어가 클래스라고 하는 A다. 그러면 된 V는 뭐가 된단 말이에요? V must be those declared 클래스 A가 되는 거죠. 그죠? 다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동사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논리가인데 굉장히 재밌는 논리예요. 자, 주어가 클래스 A라고 한다면은 V는 반드시 이 클래스 A에 정의되어 있는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것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원칙입니다. 상당히 제약을 두고 있는 거죠. 제약을 둠으로 해서 통닭이 날아다닌다거나 혹은 세탁기가 말을 한다거나 혹은 냉장고가 춤을 춘다거나 하는 넌센스적인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공 언어와 자연 언어의 차이점이죠. 내추럴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의 결합이 자유롭습니다. 이게 프리하다 말이죠. 그런데 아티피셜 랭귀지 같은 경우 C나 이런 것들이 다 아티피셜 랭귀지죠.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굉장히 리스트릭티드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갖다 서로 붙일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추럴 랭귀지에서는 C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C를 적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인공언어를 써가지고 인공언어인 C나 C++이나 오브젝티브 C로서 C를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죠. 왜 불가능하냐? 단순해요. 불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놔 제약을 해두고 있단 말이죠. 글자가 아름답지 않아서 오브젝티브 C로서 C를 적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적을 수 없도록 언어학적으로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C라고 하는 자연 인공 언어, 파스칼이나 뭐 리스프나 코볼이나 아주 전설의 언어인 코볼이나 이런 언어로서는 아름다운 C, 하늘을 나는 밤하늘의 별을 해는 뭐 어떻고 저쩌고 뭐 그대의 눈동자는 뭐 별처럼 아름답고 저고 하는 그러한 감미로운 문장들을 적어낼 수 없는 이유가 그러한 문장을 적을 수 없도록 주어와 동사의 매칭을 제약을 해두고 있다는 것.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어가 되는 것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자, 주어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수루가 되는 건 뭐냐는 거죠. SVC에서 S가 될 수 있는 건 뭔지는 봤죠. 오브젝트가 된다더라. 오브젝트는 뭐가 있다더라? 클래스가 있거나 클래스 자체가 주어가 되거나 혹은 클래스가 만들어낸 인스턴스가 주어가 되거나. 클래스 자체가 주어가 된다는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얘를 이제 곧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뭐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V가 될 수 있는 것은 해당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만 가능하다는 것. 그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게 있네요. 뭘 덧붙여야 되냐니까 V가 그냥 V가 아니고 이제 주어랑 매칭해서 사용되잖아요. 그죠? 주어랑 매칭해서 사용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주어가 속해져 있는 클래스 내에 정의되어 있는 동사들만 사용이 가능하죠. 굉장히 이제 제약된 거예요. 그죠? V가 굉장히 리스트릭트 됐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릭트가 되니까 뭐가 되느냐니까 펑션에서 메소드로 용칭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자기 혼자서도 잘하는, 그죠? 혼자서도 잘하는 동사가 펑션이고, 메소드는 혼자서는 잘할 수 없는 주어가 와줘야 되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OP에서는 펑션도 써요. 펑션도 여전히 사용을 합니다. 거기다가 메소드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펑션보다는 메소드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펑션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주어 없이도. 왜냐니까 오브젝티브 C 자체가 C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C에서 사용하던 것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다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봐야겠죠. SVC에서 우리가 C를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예전에 보어, 그죠? 컴플리먼트. C에서 C라고 하는 것은 지금 컴플리먼트예요. C 언어 컴플리먼트가 아니고 C 언어란 뜻이 아니고 컴플리먼트의 C입니다. 보어란 뜻이죠, 그죠? 자, 보어가 되는 것은 보어는 여전히 인풋이죠. 여전히 이것은 인풋이고 인풋 데이터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오브젝트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하기 이전에 C에서 C 언어에서 보어로 사용되던 프리미티브 데이터가 다 사용될 수가 있죠. 자, 그게 차이점이 되죠.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브젝트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합 명사만이 주어가 될 수가 있다.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복합 명사뿐만 아니라 프리미티브 데이터도 될 수 있다. 프리미티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인티저, 그죠? 플로어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주어와 보어를 구성하는 명사의 차이점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깔끔하고 맛깔스러운 설명은 전 세계 어느 책이나 어떤 강의에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